여러분, 이 사진은 전세계 부자 순위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40대 나이에 엄청난 부를 이룬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거가 특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천천히 나이가 들면서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저자 MJ 드마코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에 세 가지 지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인도와 서행차선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추월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부의 추월차선으로 오늘의 정신개조 시작합니다. 10대 시절 나는 시카고에서 자랐다. 어렸을 적에는 친구가 별로 없는 뚱뚱한 아이였다. 부모의 보살핌은 받지 못했다. 부모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했고 우리 형제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나는 주로 군것질을 하거나 집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갈 때만 움직였다.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을 때 나의 드림카 람보르기니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나는 그 차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몇 분간 넋을 놓고 있다가 한 젊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차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 남자는 기껏해야 25살쯤 돼 보였다. 나는 그 남자가 차의 주인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머리가 희끗하게 벗겨지고 두 계절은 지난 옷을 입은 나이든 남자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주인이었다. 나는 그 남자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까 추측했다. 아니면 억대 유산을 물려받은 부잣집 자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남자에게 직업이 뭐냐고 묻고 싶어졌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남자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발명가란다. 예상을 빗나간 대답이었다. 람보르기니를 마주친 순간은 90여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내 인생을 새로운 믿음과 삶의 방향 그리고 선택으로 채워지게 만들었다. 나는 언젠가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되겠다고 결심했다. 람보르기니를 본 그날 이후 나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부자들을 찾았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절에 이르기까지 나는 잡지와 책 그리고 신문을 읽으며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하지만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밝혀내겠다는 나의 열정은 곧 실망으로 이어졌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젊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졸업 후 몇 년간 내 인생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나는 이 사업 저 사업을 전전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성공하는 일이 없었다. 매달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다. 실패와 함께 빚도 늘어가기만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잡일을 하면서 내 자존심은 구겨져 갔다. 막노동, 피자 배달, 꽃 배달, 신문 배달, 안 한 일이 없을 정도였다. 대부분의 일은 새벽 3시나 4시에 출근해야 했다. 나는 5년의 대학 교육을 마치고 졸업까지 했지만 막노동 꿈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 반면 내 친구들은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다. 사회가 미리 정해놓은 인생을 살면서 만족스러운 듯했다. 내 친구들은 평범했고 나는 그렇지 못했다. 26세에 우울증이 찾아왔다. 나는 실패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긴 했지만 그것이 내 실체는 아니라고 믿었다. 나는 부를 향한 추월차선의 존재를 확신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어둡고 추운 밤, 하루 종일 리무진을 운전하고 피곤해 지쳐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바뀌기로 결심했다. 변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주변 환경부터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지도에서 5개를 표시했다. 바로 그 다음 달 나는 이사했다. 나는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900달러만 들고 피닉스에 도착했다. 비록 가난했고 경비시설도 없었지만 나는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내가 손댄 여러가지 사업 중 하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시카고에서 리무진을 운전하던 시기에도 나는 꼭 책을 읽었다.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거나 고객이 술집에서 술을 먹는 사이에도 나는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부터 부자들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다.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습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가 내 웹사이트를 극찬하며 400달러에 웹사이트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전화를 해왔다. 나는 24시간 안에 웹사이트를 완성해 보여줬다.
24시간 안에 월세의 대부분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회사로부터 웹사이트를 제작해달라는 똑같은 주문을 받았다. 이번에는 600달러였고 이틀 만에 완성해서 보여줬다. 빈털터리에서 시작하여 사흘 만에 1000달러를 벌고 나니 5천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듯 했다. 내 인생은 순풍을 타고 부자가 되는 길을 향해 나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웹사이트 구축 의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을 뿐더러 일을 멈추면 수입 역시 없을 터였다. 나는 돈을 받고 내 시간을 팔고 있었다. 일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힘겨워졌다. 주당 평균 60시간을 일했다. 주말과 주중에 경계가 없어졌다. 2000년에 접어들자 나는 회사를 매각하라는 전화를 총 3번이나 받았다. 그들은 120만 달러를 제시했다. 나는 회사를 120만 달러에 매각했지만 정보기술의 거품이 붕괴하자 내 회사를 매입한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놓였다. 몇 달 후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는 내 웹사이트가 아직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 내 웹사이트를 25만 달러에 다시 샀고 회사를 넘겨받은 후 나는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개선해 나갔다. 나는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일에 투자했다. 어느 순간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일하고 있었다.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하루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즐겼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번은 나흘간 알아누웠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바로 그때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추월차선이었다.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된 것이다. 단지 한 달에 몇 시간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아도 돈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나는 33살에 수백만 장자가 되었다. 나의 첫 람보르기니를 뽑던 날 10대의 내가 품었던 꿈은 실현이 되었다. 과거의 그 남자에게 주저하며 던졌던 질문을 이제는 거의 매주 내가 받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답을 줄 수 있다. 가난이 질병이라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난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모두 한 가지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선택이다. 부를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은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 내일을 포기합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소비를 하죠. 그러므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은 인도와 반대로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서행차선의 지도를 전략으로 삼았을 테고 5대2의 거래를 받아들인 것이죠. 당신은 5일간 노예 생활을 하고 2일간의 자유와 맞바꾸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위해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이죠. 서행차선은 그렇게 성실하게 월급을 모아 예금 적금을 넣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합니다. 내가 서행차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선택권을 회사, 주식시장, 경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타인에게 넘겨줘 버리기 때문이다.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사람은 없다. 단지 잘못된 결정이 모여 가난이라는 퍼즐을 천천히 맞춰갈 뿐이다. 저자는 서행차선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잔인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대 10마일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자동차는 가속 페달을 아무리 힘껏 밟아도 10마일 이상 달릴 수 없다. 시속 10마일로 국도를 횡단하려면 40년은 걸릴 것이다. 당신이 기다리는 빛나는 내일은 40년 후에나 올 수 있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거나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추월차선으로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크게 5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해줍니다. 첫 번째는 임대 시스템,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이용한 돈나무는 오래된 방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자가 되는 추월차선이죠. 두 번째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저자도 이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월차선으로 가는 돈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컨텐츠 시스템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와 같은 컨텐츠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구축할 수 있죠. 저도 지금 컨텐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넷째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얼마 전 새벽 배송으로 성공한 컬리의 대표이사 김스라 CEO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여러 개의 지점을 확장하고 사업체를 다각화하여 돈나무를 여러 개 키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소개된 5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많은 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한다면 부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돈나무가 성장할수록 부는 더 빨리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어느 차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차선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은 저자의 뼈 있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심혈관 지구력을 키울 수 없듯이 실패 없이는 성공을 경험할 수 없다. 실패는 단지 성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은 곧 성공도 피하려는 셈이 될 것이다. 브레이크를 밟은 채 불을 향해 달릴 수는 없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야 한다. 불안을 경험해야 한다. 세상으로 나가 실패를 맛보아야 한다. 계산된 위험에 도전하라. 그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행함은 기적을 낳는다. 그렇다. 나는 시행착오를 통해 컴퓨터 코드화 방법을 배웠다. 코드블럭을 제대로 하기까지 수백 번 실패했다. 나는 매번 실패를 툴툴 털어내고 재분석하고 배우고 조정해서 다시 시도했다. 나는 언젠가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은 나의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다. 나는 추월차선 법칙을 하루아침에 배운 것이 아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 그것을 발견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인 것이며 실패는 경험을 낳고 경험은 지혜를 가져다 준다.